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는 김정은하고도 손 잡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성공을 한 게 우리는 세계 그러니까 최대 급선무니까 급선무니까 이 땅이 달라라고 생겼으니까. 조합장이 빨리 일을 잘할 사람이 그렇죠. 그래도 근데 다 나가 친한 사람들 다 멍청이들 거예요. 멍청이가 몰라도 그 사람들도 공부 사람들. 그러니까 알고는 못한 건데. 아는 사람들 갖고 있는 표가 다르니까. 표가 또 틀리니까 예. 그 속을 알면 못한 건데. 그러니까 또 그러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6월 현충일 연휴 마지막 날 일요일 저녁입니다. 광주 경제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전해드리는데 오늘 이제 좀 주요 이슈들 여러분 참고할 만한 소식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 거의 하루 종일 그 신가 재개발 임시총회, 정기총회 다녀왔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후 내내 현장에 있으면서 조합원님들도 많이 만나 뵙고 또 구독자분도 많이 계세요. 신가 재개발 이 조합원들이 1650명. 예, 굉장히 큰 사업장입니다. 사업 규모만 치더라도 1조 8천억 신축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죠. 호남 최대, 광주 최대 그런 수식어가 따라 붙었던 곳이고요. 제 기억으로도 아마 2023년 때부터 신갈이 이거를 재개발해보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그 당시 20여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방지에 사회부 기자로 있을 때 그때 기자 초년병 시절에 그때 이제 취재를 갔었던 그 경험들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고 신가 재개발 조합이 형성되고 이 사업 단계를 밟아가고 철거까지 다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사업단과 이 건설사 시공사와 분양가를 놓고 이런 갈등들이 있었고 조합원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조합원 간의 갈등들 또 4분 5열 양상 이 분열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신가 재개발 사업이 좀 난맥상 좀 자충우돌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겪고 오다가 올 2월 이 정기총회 임시총회 때 현재 조합장 그리고 이사진들 집행부를 해임하는 해임총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월 달 그때 이제 추웠을 때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이제 분위기가 좀 냉랭하고 좀 살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정 소송,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되다가 결국은 이제 해임하는 과정들이 이제 뭐 다 이제 법적으로 끝나서 새로운 정기 총회를 통해서 이 조합장과 이사 그리고 감사를 뽑는 오늘 이제 선거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딱 일주일 정도 후에 진행된 선거인데 이번 조합장 선거는 3명의 후보가 이 차기 조합을 이끄는 이제 리더가 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3개 후보. 그래서 오늘 이제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가 오늘 말이죠. 이 붙은 이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선거 방식 또 홍보 과정에서 조금 좀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깜깜이 선거 이렇게 좀 끼리끼리 깜깜이 이렇게 이제 진행됐었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약간 오픈 베이스 좀 투명하게 좀 진행됐다. 아마 저거 봤을 때도 최초였는데 홍보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홍보라든가 정책 뭐 그런 좀 대결도 펼쳐졌고 PT를 통해서 본인들의 공약 사항을 알리는 그런 것들도 마련이 됐습니다. 뭐 세 분의 후보가 대부분 비슷한 공약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말대로 빠른 착공, 빠른 입주인데 언제 착공을 할 거냐?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거다. 그러면 분양가를 얼마를 할 거냐? 조합원 분양가 얼마? 또 일반 분양가 얼마? 이 갭 차이가 사실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고 비례율이라는 걸 또 맞추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 아파트는 좀 싸게 하고 싶고 일반 분양은 높게 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미분양이 되게 되죠. 광주 부동산 현실을 반영했을 때 미분양이 너무 많아지면 뭐 타 현장에 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이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시공사와의 협상 능력, 협상 과정들 이 부분들도 굉장히 조율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전문성 가지고
추진력 갖고 있는 그런 리더. 세 분의 후보들도 다 잘하실 수 있는 강단점이 다 있으셨는데 정말 예측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여기저기 이제 촬영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으로도 현장 모습도 그대로 제가 중계를 해드렸으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현장의 상황들 분위기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립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그 조합 후보들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달랐고 실제 결과도 거의 황금 배분이 됐습니다. 이게 좀 신기하게 이 초박빙 승부로 진행이 돼서 누구 하나가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나서진 않았단 말입니다. 이 조합원이 1645명인데 이날 유권자가 1176명, 투표를 오신 분이 1176명. 투표율은 71.5%. 이게 이제 높다고 해야겠죠. 근데 자기 재산권이 걸린 문제고 자기 재산에 관한 상황이니까 100%다 해야 되는데 의외로 투표를 안 하신 분들도 469명이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신가 재개발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을 끌고 오고 지루하게 오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신 분들 이것만 보면 스트레스 쌓이니까 아예 그냥 쳐다보도 안 보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가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투표로도 800명 정도가 전자투표로 본인의 이제 권리를 주장을 하셨는데 총 세 분의 후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왔는데 거의 뭐 345표, 428, 369표 1번, 2번, 3번 그 표 차이가 지지율이 거의 한 30% 초반 그리고 1등 하신 분이 한병석 조합장님이 되셨죠. 그분이 36.39%. 그러니까 2, 3등 간의 격차는 거의 없었고 1등 이제 조합장 당선되신 분이 한 5% 포인트로 앞서가면서 이번에 조합장이 됐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숙제가 이게 좀 분열됐잖아요. 이렇게 좀 나눠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으니까 힘을 좀 실어주면서 통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착공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분양도 해야 되고 착공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광주 부동산 현실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얼마가 적정할 건가 이것들도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현재 제가 나왔던 것들 좀 정리를 해보면 일반 분양가는 2,15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하이엔드 브랜드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플러스 한 200만 원 정도 물론 조합원 분양가도 높아지겠죠. 한 200만 원 정도 높아진단 말이죠. 조합원 분양가는 한 1,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공약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내년 상반기 착공 그리고 분양 일정들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제일 관심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기어 들어왔고 또 피를 또 주고 들어가신 분도 꽤 많아요. 피가 진짜 한때 많았을 때는 한 3, 4억 뭐 이상 하신 분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제일 애가 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34평을 분양하는데 7억 후반대 이 정도 선을 마치겠다. 더 높아지면 안 된다. 마지노선을 7억 후반대 그 정도 선에서 조율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가 재개발 조합장 이 선출하는 과정도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 투표 과정들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는 문제 하나로 좀 모아서 좀 진행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향방 광주 부동산 향방이 또 신가 재개발 이 사업이 1조 한 8천억 정도 되고 4천 세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분양가 놓고 재개발 조합 사업이 또 자초가 되거나 안 돼버리면 이것도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또 악영향 악재가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제 재개발 사업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광천 재개발 또 다음 차례죠. 거의 몸집 비슷한 이 상황인데 아마 여기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동 4구역, 이 학동 4구역 재개발 여기도 지금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빠른 착공 추진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별도 이제 SNS 활동 통해 가지고 기존 조합이 착공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협상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의 좀 이제 반론들이라든가 이견들이 나타나면서 이것도 갈등 구도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문 재개발 또 북동 재개발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고 미분양이 많아지고 있고 이 분양가 높아지고 있고 공사비 높아지고 건설사의 법정관리 구도 폐업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가야 되냐. 광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시공사 프리미엄 사업단 여기도 DL, 롯데, 현산, 금호 이런 이제 건설사 기존에 하다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DH, 루체도르, 요거 DH, 더 DH, 프리미엄
아파트를 이제 중간 시공사 교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 시공사에서 이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하이엔드 브랜드 놓고 이제 갈등이 났었는데 시공사는 1,000억의 손실을 봤다. 이거 물어내라. 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시공 이익이 없으니까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맞붙었는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1,000억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 다를 안 해주고 한 20% 200억 배상을 해야 된다.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설계 도면을 변경하고 공사비를 산출하고 하이엔드 뭐 적용하면서 뭐 막 계속 왔는데 거의 똑같이 이것도 워낙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나서 법원에 나와서 한 248억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된다. 예, 재판부에서 이제 판단이 나왔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소송이 계속 오래 될 것 같아요. 2심, 3심까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람 잘라도 없는 이 재개발 사업, 광주의 재개발 현장에서 오늘은 이제 신가 재개발 상황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터져 나왔었고 그 현장 영상들을 쭉 중계했으니까 혹시라도 그 현장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라이브 방송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 진행되는 상황들 또 대부분 오늘 현장 가니까 구독자님들 대부분 많이 또 계셔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또 아는 체 하시면서 하셨는데 일단 조합원들은 지금 좀 답답한 그런 이제 마음들이 고스란히 좀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잘 좀 해결돼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소식들도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소식은 이 광주시 인구 이 140만 붕괴, 140만 명, 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올 연말 정도에 무너질 거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광주 인구가 140만이 안 됩니다. 이제 떨어져서 139만대. 상징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이 130만 명대 인구. 광주가 145만, 142만 이렇게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진짜 썰물 빠지듯이 쑥 빠졌습니다. 광역 도시의 상징적인 지위라고 할 수 있는 140만 도시에 깨졌다. 안타깝다. 지방 소멸 위기에 광역시 광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들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조사 결과를 따지면 광주시 인구 현재 얼마냐? 139만 9,880명입니다. 이게 이제 빨라져요.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5월 기준인데 4월 대비했을 때 거의 한 1,000명이 빠졌습니다. 947명. 예. 2004년부터 지켜왔던 140만 명 선의 광주 인구 계속 이렇게 물고 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계속 무너졌습니다. 광주는 5개의 구가 있잖아요. 광산구만 늘었고 나머지 구는 다 인구가 줄었다. 그 뭐 자연 감소하는 것도 있죠. 고령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 돌아가신 분들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층의 유출, 뭐 대학교, 일자리, 학업 연장, 또 결혼 이것 때문에 이제 광주 떠나는 거죠.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 이제 5개월 만에 한 10,000명이 떠났습니다. 8,500명. 예. 엄청난 거죠. 지금 5개월 만에 계속 빠져나가. 하루에 얼마씩 빠져나가냐? 계산기로 제가 두드려봤더니 57명 이 정도 나갑니다. 내일도 57명, 어제도 57명 계속 나가. 광주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서울 수도권으로 대부분 떠나고 있다. 17개의 시도, 시군 있잖아요. 거기서 광주가 1등입니다. 다른 걸로 1등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걸로 1등하고 있어요. 인구 계속 빠지는 거 1등. 이거 부동산 문제 같이 봐야 되죠. 미래에 부동산의 주역이 돼야 될 이 청년층의 인구 유출. 그러면 수요와 공급인데 인구는 계속 빠져들고 있고 얘는 많이 안 나는데 다 빠져나오고 있는데 공급은 많아. 신축 아파트. 앞서서 신가, 광천 여기만 해도 한 10,000세대 넘습니다. 뭐 전남방지, 학동, 사구역 나머지 뭐 사업들까지 생각하면 아직도 아파트가 너무 많죠. 많이 공급되고 있고 산정지구에 13,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까지 공급이 된다면 이것이 공급 포화, 인구 감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가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 주거 정책이 같이 가야지 무조건 빈 땅에다가 아파트 넣는 거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는 빠져들고 있는데 이 인구를 어떻게 키워낼 거? 인구 소멸되고 있는 광주, 지방은 더 심하죠. 전남은 더 심한데 이거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 굉장히 암흑의 시간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 신구 140만 붕괴 안타깝습니다. 21년 만에 나타났다는 소식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소식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입니다. 이건 또 최고입니다. 1등. 광주 인구 빠지는 거 1등인데
이 나주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전국 1등이다. 사실 안 좋은 것만 1등이야. 이게. 1분기 집합 상가 공실률 나주 분석을 해봤더니 42에서 43%. 그러니까 뭐 한 집 걸로 한 집은 상가가 비어 있다. 임대, 폐업, 공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변하지 않고 있다. 높은 상가 공실률 왜 그러냐? 한전, KPS, KDN 공공기관들이 많이 이전했었는데 여기서 안 산다. 직원들의 낮은 정착률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인구 한 4만 정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정체되고 있다. 주말에는 다 떠나고 있다. 빠지고 있다. 주말에 장사가 더 안 된다. 생활 SOC가 부족하다. 뭐 여기 코스트코도 한번 지으려고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안 됩니다. 이거 힘들어요. 뭘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코스트코도 안 되고 복합 쇼핑몰 뭐 이런 것도 광주는 좀 이제 될 것 같아요. 더현대는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지역은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뭐 시민 사회단체 반대 이런 여건들이 성숙되지 못하면서 번번이 자초를 했습니다. 수요 대비해서 이 상가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돈은 뭐 이제 건설업자 이게 분양했었던 사람들이 다 벌고 거기서 이제 받았던 우리 지역민만 진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주 혁신도시 제가 현장을 돌아보고 취재를 나가보면 심각합니다. 진짜 이게 심각해. 상권이 크게 4개 정도 나눠지는데 막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중에 한 군데는 좀 괜찮은 데 있습니다. 한전에 가까운 그 상권은 그나마 괜찮은데 나머지 쪽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 이 건물주들도 고통이 시작된 거죠. 여기 지금 이제 관리비를 못 내고 있고 전기요금을 못 내고 있고 물이 끊기는 이런 사태들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정치인 분들은 혁신도시 발전기금, 이것도 발전기금이 잘 안 보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인데 어느 순간 광주 전남에서 광주는 빠져서 전남 나주 혁신도시가 된 겁니다. 광주가 당연히 지원해주거나 발전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돈을 굳이 내질 않죠. 발전기금 이런 게 모여야 되는 잘 안 보이죠. 이런 거가 나온다면은 이 상가 바우처 지급이라든가 임차료 공과금 사회보험료 이런 거 지원하고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해가지고 뭘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거 대안들이 계속 나왔는데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부동산 문제 수도권과 지방은 좀 달리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지방은 진짜 심각합니다. 이 광주 전남 부동산 시장 제가 눈으로 귀로 직접 보고 듣고 만나서 보면은 상황이 심각해요. 신가 재개발 계속 이야기 오늘 갔다 와서 그러겠지만 이 조합원들도 정말 진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방은 정책들을 좀 달리 해서 맞춤형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 대출 규제 또 스트레스 DSR 3단계 이런 것들에서 대출도 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거래도 안 되죠. 집이 잘 안 팔리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 또 취등록세 또 금리 1%또 내년까지 좀 갈게 될 것 같은데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기존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조금 이제 좀 맞춤형으로 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 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도 조심스럽게.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 8일 오늘 일요일 이제 저녁 이제 늦은 저녁 시간인데 이제 내일 또 한 주가 또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 날씨가 이제 여름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좀 덥네요. 이제 에어컨 켜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지난 한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